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 타임 도메인, 시간 영역에 있는 함수를 프리퀀시 도메인, 주파수 영역에 있는 함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었고, 기본적인 함수의 이 시간 도메인에 있는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얻어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기본적인 성질 몇 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성질을 이 테이블에 지금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기본적으로 이 타임 도메인에 있는 함수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역으로 주파수 도메인에 있는 함수를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보내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역 라플라스 변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수학적인 정의는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 fs라는 라플라스 함수를 이런 적분을 s에 대해서 적분을 거쳐서 시간 영역으로 다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버스의 트랜스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적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어공학에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적용을 할 때 이 직접 이 적분을 해가지고 모든 함수를 이렇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테이블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확인했던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뭐 이쪽에 있는 이런 어떤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꼴을 알고 있으면은 이걸 이용해서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런 함수가 나오겠구나. 이걸 역으로 유추해서 그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찾는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s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함수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ft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s 플러스 3이었으니까 a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3t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s 플러스 3의 또 다른 예제로 스퀘어분의 1이라는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s 스퀘어분의 1이라는 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t, 그냥 타임의 함수 t를, 여기서 u는 스텝 펑션 1이라고 같은 거니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얘를 라플라스 했을 때 s 스퀘어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함수, 이게 여기서 익스포넨셜이 없다고 칩시다. 이 ft만 라플라스 하면 원래 fs가 얻어지는데, 이 s가 a만큼 시프팅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오리지널 함수 ft에다가 2의 마이너스 at를 곱해서 라플라스를 하는 것이었죠. 그럼 같은 논리로 이 어떤 함수에 2의 마이너스 3t를 곱해주면 라플라스 한 거에 s가 3만큼 시프팅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s 제곱분의 1이 s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로 시프팅이 된다는 얘기는, 요거를 만들어주는 오리지널 함수 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를 곱해주는 것, 이게 바로 그러면은 요 함수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버스 또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에 있는 꼴로 나온다고 하면 이걸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자, 그런데 만약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거의 ft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서 주어진 fs라는 함수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라플라스 테이블에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 말은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을 이용해서 요 함수의 fs라는 함수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바로 찾아낼 수가 없다란 얘기지. 그럼 이걸 이제 과연 어떻게 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찾아야 되느냐? 적분해 이렇게? 물론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굳이 번거로운 적분을 하지 않고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업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었던 partial fraction expansion method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부분 분수 전개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이용을 하면 이 굉장히 복잡한 함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나와 있지 않은 굉장한 형태의 복잡한 형태의 라플라스 함수를 간단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에 있는 간단한 형태의 함수꼴로 바꿔줘서 그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그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fs라는 함수가 이런 다항식꼴로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분모는 n차고 분자는 m차인 이 다항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이 다항식을 쓸 때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유리함수를 이제 쓸 텐데 여기서 이제 ds와 ns라는 기호를 자주 쓰게 될 텐데 영어로 이 ds는 denominator 분모를 얘기를 하고요. denominator의 이 머리 글자를 따서 d로 표현을 하고요. n은 numerator 분자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denominator, numerator 이걸 가지고 이제 분모 분자를 나타내는데 분모는 n차, 분자는 m차의 다항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지금 현재 이 분모 분자 NSDS는 이렇게 복잡한 다항식이지만 각각 n과 n을 인수분해를 하면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말은 ds는 p1, p2, pn까지의 근을 갖는 것이고 ns는 g1, g2, g3, gm의 어떤 그 해를 갖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함수가 곱해진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런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팩토리얼을 1에서 n까지 계속 확장을 하면 이런 곱의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partial fraction expansion은 원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복잡한 n차의 이 다항식을 갖는 fs라는 함수를 여기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 단순한 형태의 차수를 갖는 단순한 형태의 함수의 어떤 곱의 형태로 쪼개주는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에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지금 찾고자 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이 유리함수에 있어서 이 레셔널 펑션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모의 차수가 항상 분자의 차수보다 커야 돼요. 그 말은 여기서 n보다 항상 n이 커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낮게 분자의 차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분자를 분모로 나눌 겁니다. 자, 이 분자의 다항식을 분모의 다항식으로 나누면 여러분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겠죠. 나누기는 여러분 직접 다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fs라는 함수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즉 f라는 함수를 인버스에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어떤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1이 나왔었지? 바로
델타 펑션, 디락 델타 펑션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우리가 1이 이렇게 얻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 그리고 S가 얻어지는 것은 뭐였었지? 우리가 1이었을 때 S라고 했으면은 이거를 요 함수를 미분을 한번 하면 앞에 S가 곱해주는 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성질에서 배웠었잖아. 그러니까 S를 만들어내는 것은 델타 펑션을 한번 미분한 거, 이게 바로 이 S의 인버스 라플라스 함수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전부 여러분 테이블에 있는 거잖아. 여기 보시면은 뭐 우리가 되어 있죠. 미분했을 때는 S가 곱해지는 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함수를. 자, 그래서 이제 요 전체 함수에 우리가 지금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찾으려고 할 때 이 S와 1에 대해서는 해결이 했는데, 지금 여전히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못하고 있죠. 왜? 우리가 분명히 여기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테이블에 저런 함수 형태가 지금 없거든. 여기 있는 성질 테이블에도 저런 함수의 꼴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여기서 partial fraction expansion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partial fraction expansion은 뭐라 그랬어요? 분모 분자의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최대한 잘게 쪼개가지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테이블에 있는 간단한 함수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인수분해를, 각각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를 이렇게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이 분모가 전부 distinct pole. 우리가 폴이 뭐라 그랬지? 지난 시간에 폴이라는 것은 분모의 다항식을 0으로 만들어서 분모의 다항식 요게 0이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이 fs 값이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잖아. 함수 값을 무한대로 만들어 버리는 값. 그게 바로 폴이라 그랬지. 그러면은 현재 이 식에서 요 다항식을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쭉 됐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폴은 뭐야? 이 시스템에 이거의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것 또는 fs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 바로 p1, p2, 다다다다 pn.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폴인 거잖아. 그런데 뭐라 그랬어? 이 폴들이 전부 다 각각 서로 distinct, 서로 다른, 서로 상이한 근들을, 폴들을 갖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식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partial fraction expansion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이 fs라는 이 다항식, 분모 분자를 갖는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얘들이 지금 1차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돼 있잖아. 그러면 얘들을 1차 분모 1차 함수를 갖는 분모들로 쭉 나눠주고, 분자에는 어떤 상수들을 다 써주고 요것들의 합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즉 fs란 함수를 fs의 분모를 이루는 이 1차 식들의 합의 형태로, 여기는 지금 다 곱해진 형태잖아 이것들이. 근데 이걸 합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찾아야 되느냐? 결국 이 fs하고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게 이제 바로 우리가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적용한 함수인데, 결국은 요 함수하고 요 함수가 같게 만드는 C1, C2, Cn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C1, C2, Cn을 찾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fs라는 함수 있죠. 그 함수를 그대로 가지고 온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 C1이라는 계수값을 찾으려고 하면 C1과 페어, 짝을 이루는 여기 분모에 있는 다항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그럼 여기랑 짝을 이루고 있는 다항식은 요거잖아. 요거를 여기다 갖고 와서 원래 오리지널 함수 f에다가 곱해. 그런 다음에 여기 분모에 있는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값, 뭐야? P1이지. 그거를 S에다가 대입을
하면 C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같은 논리로 그러면 여기 CN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CN은 오리지널 함수 fs에다가 cn과 짝을 이루는 s-pn의 식을 가지고 오고 이 분모 s-pn을 0으로 보낼 수 있는 값 s를 pn을 대입하면 바로 cn 값이 찾아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cover-up method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이용해서 이 계수를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이용해서 요 다항식 복잡한 다항식이 결국은 뭐야? 이런 1차 다항식의 합으로 만들어지잖아. 이게 그 어떤 매력이 있어? 여기에 있는 s-p1분의 c라는 것은 이거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지? 저거 하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바로 2의 마이너스 pt 앞에 계수가 있으니까 C1. 이렇게 되는 거 쉽게 알잖아. 얘들도 다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렇게 복잡한 다항식에 대해서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의 장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생긴 놈의 우리가 그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찾아봅시다. 우선 얘를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요 놈하고 요거를 분모로 갖는 1차 다항식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요 원래 함수하고 요거가 같아지게 만드는 A1과 A2를 찾아야 되는데 A1과 A2는 방금 얘기했던 커버업 메소드에 의해서 찾으면 되잖아. 어떻게? 원래 오리지널 함수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오리지널 함수를 그대로 여기다 갖고 오고 A1을 찾으려면 A1하고 짝을 이루고 있는 분모 S 플러스 1을 가지고 온 다음에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 S에다 다 대입해. 그러면 요거 약분되고 S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2가 되는 거네. 자, 여기가 이제 2가 됐겠지. A2는 같은 방식으로 오리지널 함수를 그대로 여기다 긁어 온 다음에 A2의 짝을 이루는 S 플러스 2를 여기다 가지고 오고 그러면 얘네 둘이 캔슬이 되고 S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면 원래 이제 요렇게 생겼던 함수가 이제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에 의해서 요렇게 분해가 되고 요런 1차식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바로 요 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요거고 요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거는 거지. 결국은 뭐야? 처음에 이렇게 생겨갖고 약간 복잡하게 생겼던 놈인데 이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잘 못했는데 이거를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에 의해서 쪼개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아주 쉽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할 수 있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다시 요 문제로 돌아가서 요거에 이제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다라고 하면 요거 아까 어떻게 됐었지?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요거하고 요게 이렇게 나눠졌었고 자 그러면 요 놈을 요거 두 개는 아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았지. 그럼 요걸 한번 해보려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 놈과 요 놈으로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하면 되겠구나. 지금 요 부분 바로 요 부분이 지금 여기서 해놓은 거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체 요 함수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2는 2 델타가 될 것이고 s는 델타 펑션의 미분값이 될 것이고 자, 요 부분은 요게 바로 요거랑 같았고 요거를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으로 정리한 게 요거였으니까 여기다가 딱 끼워 넣어주면 이게 바로 이 fs라는 함수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예제를 하나 우리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일단 해야 되지. 자, 얘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얘가 이렇게 됐어. 분모를 인수분해했더니. 자, 여러분, 이 경우에 요 경우랑 어떤 차이가 있어? 지금 분명히 이 시스템의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뭐야? S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J가 있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J. 이게 지금 각각의 S1, S2 두 개 폴이잖아.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근인 거 맞지? 서로 디스팅트하지. 하지만 여기는 디스팅트한 폴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로 리얼, 실수였던 데 반해서 여기서는 애들이 전부 다 이매지너리네. 허수네. 자, 허수이든 실수이든 얘들을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요렇게 쪼개서 A1, A2를 구해도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소수일 경우에는, 근이 복소수일 경우에는 여러분 요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도 답은 구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보다도 훨씬 계산이 복잡하고 많아져요.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시스템의 폴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pair of complex conjugate, 공액복수의 수, 켤레복소수라고 얘기를 하죠. 두 개의 폴이 서로 다르긴 한데 두 개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공액복소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폴이 알파 플러스 J라 베타 J 마이너스 J, 이 경우 이 두 개가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잖아. 그지? 이렇게 폴이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인 경우에는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폴이 하나는 P고 하나는 P바. 이게 P고 P바. 서로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고 얘들을 폴이 알파 베타로 다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야. 앞에서 배운 대로 하자면은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원래 S 마이너스 알파 J 베타 분의 A1, 그다음에 S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베타 분의 A2에서 A1, A2를 찾으라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대신에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 폼을 어떻게 쓰라고? 바로 요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뭔가? 이게 바로 뭐냐면 완전 제곱꼴이에요. 바로 뭐냐면 이 이 분모에 있는 폴들을 완전 제곱꼴의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지금 여기 보시면은 S-알파의 제곱에다가 이 복소 부분의 값을 베타에 대한 제곱, 이렇게 하면 얘들이 완전 제곱꼴 형태로 표현이 되잖아. 그런 다음에 분자 쓸 때도 조심해야 돼. 분자도 이렇게 A1, A2로 나눠 쓰지 말고 어떻게? 얘들을 A, S-알파 플러스 B라고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모가 S-알파를 가지고 있으면 분자도 똑같은 S-알파를 반드시 갖는 형태로 써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준 함수가 원래 오리지널 함수랑 같은 값이 되도록 a와 b라는 계수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아주 약간 좀 정리가 잘 안 되지. 자, 무슨 말인지 예제 하나 풀어보자. 자, 요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예제 이거 그대로야. 이거를 다시 우리가 이제 그 복소수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찾으려고 해. 자, 그러면은 요거를 쪼개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했어.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 두 개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의 폴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쓰라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대신 어떻게 쓰라고? 얘를 완전 제곱꼴, 즉 얘가 1과
2가 있으니까 s 플러스 1의 스퀘어 2의 스퀘어로 써주고, 분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단은 여기 s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일단 s 플러스 1을 여기다 써줘. 그런 다음에 여기 a와 b는 이제 이걸 어떻게 찾아? 여기 그거는 당연하지. 이때부터 여기가 a하고 여기가 b였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a 다 풀어봐. as 플러스 a 플러스 b 얘가 2s 플러스 12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a는 2인 것이 나오고 b는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여기는 a, b는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방식을 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쓰라고 했는지 이제 미스터리가 풀릴 거야. 자, 바로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 사인을 라플라스 하면 오메가 t를 라플라스 하면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배웠어. 그리고 코사인과 사인의 익스포넨셜이 곱해져 있으면은 s가 s 플러스 알파로 쉬프팅이 된다라고 그랬어. 그랬지?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잘 보자. 자, 여러분. 여기서 2를 일단 지워버리고, 여기 10도 지워버려. 자, 그럼 이게 뭐처럼 보이지? 뭘로 보이냐? 이게. 바로 요 함수랑 거의 형태가 똑같지 않아? 그렇지. 바로 뭐야? 이거는 바로 익스포넨셜 알파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코사인 오메가 자리에 얼마가 있어? 바로 얼마야? 2가 있잖아. 2t가 되는 거지 바로. 그러니까 바로 요 부분은 요만큼만 우리가 떼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바로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런데 앞에 뭐가 있었어 여기? 2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2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앞에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여기 10이 남았네. 이제 요거는 없는 거지. 이제 여기는 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다 찾았고 이제 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제 얘는 보니까 코사인을 이용을 했는데 얘는 여러분 사인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사인을 이용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 항상 여기 분모의 오메가하고 분자의 오메가가 항상 같아야지 사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오메가가 뭐야? 2인데 얘는 10이니까 이거 못 쓰겠네? 아니지. 10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10을 2 곱하기 5로 만들어 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요거는 요 부분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5 곱하기 2가 10이 되는데 그러면 5를 뺀 나머지 이 부분은 바로 이게 바로 sin 2t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s 플러스 1이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t가 있고 앞에 5가 있고 결국은 요만큼이 이 뒷부분이고 여기가 앞에서 구했던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결국은 무슨 얘기야? 우리가 복소함수 이 펑션의 폴이 컴플렉스 컨주게트일 때는 이런 형태로 써주면 여러분이 배웠었던 코사인 사인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매우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야. 굳이 그래서 이걸 쓰라고 한 거지. 그렇다면 아까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틀려요? 못 풀어요? 아니에요.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계산량이 더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숙제를 줄게. 자, 이 숙제는 뭐냐면 바로 똑같은 지금 요 문제, 요, 요 fs라는 함수, 요거를 요렇게 한번 풀어보고
아니면은 여기 이제 복소수함수 이렇게 요 방법으로 두 가지로 풀어서 비교를 해봐. 그래서 어떤 게 계산량이 작은지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숙제입니다. 알겠죠? 제출은 안 해도 됩니다. 반드시 혼자 풀어보세요. 자, 뒤에도 여기 뭐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이용하는 예제 하나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따라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이제 MATLAB을 이용해서 하는 그 코드를 여기다 소개를 해놨는데 MATLAB을 조금 기초를 아는 학생들은 한번 스스로 이 코드에 대해서 한번 타이핑을 해서 한번 MATLAB에서 돌려보도록 하고 MATLAB을 아직 잘 모르는 학생들은 제가 조만간에 MATLAB 강의를 할 테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이용한 inverse Laplace transform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